2015년 8월 12일, 일본 오사카부 네야가와시에 사는 히라타 양가 호시노 군은 이야기를 나누며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두 사람은 올해 같은 중학교에 들어간 단짝이었죠. 그날 부모님에게 서로를 만난다며 외출했던 두 사람은 저녁 9시 무렵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목격됐습니다. 둘이 만나면 밤샘을 자주 했기에 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들의 예상처럼 둘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3일 오전 5시에 그들은 역 인근에 있는 아케이드 상가를 걷고 있었고, 오전 6시 45분경 히라타는 친구에게 호시노와 교토에 간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차표를 산 흔적이나 역사 내부에 있는 보안 카메라에 둘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기에 이 문자는 그냥 장난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둘은 야마다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가출했냐고 묻는 그에게 둘은 놀러 온 것이라 답했습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야마다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 말했고, 둘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히라타와 호시노는 사망한 채 발견됐죠. 1970년 4월 4일에 태어나 일본 오사카의 4인 가정에서 자란 야마다는 어릴 때부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 남성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거나 갑자기 동생에게 침을 뱉고 곤충 표본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던지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을 보였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친구들의 실내화를 시궁창에 버리거나 수업 중 기분이 좋지 않다며 갑자기 과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에도 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죠. 중학생이 된 뒤에는 나쁜 짓의 강도가 더 심해진 그는 절도나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연하의 남성을 따라다녔고, 한 번은 감금을 시도하다 체포돼 소년교도소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변태라고 불렀고, 가끔 보여주는 섬뜩한 미소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 두려워 거리를 두었죠. 공부나 운동에 소질이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나쁜 생각뿐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은 물론 취업도 하지 않은 그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오토바이를 몰고는 했는데, 당시 불량배들은 그가 항상 추잡한 이야기를 했고 그 대상은 꼭 남성이었다며 동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약을 팔거나 강도질을 하며 돈을 벌었던 그는 2002년 2월부터 3월까지 남학생 7명에 대한 음란 목적의 감금 사건을 일으키며 체포됩니다. 첫 범행은 2002년 3월 1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오사카에 위치한 미나미 호리에서 길을 가는 중학생 3명에게 말을 걸었던 그는 자신을 경찰이라 속여 질문할 것이 있다며 그들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수갑을 그들 손목에 채운 뒤 택시기사 몰래 흉기로 위협했고, 인근 역에서 2명을 놔주고 남은 1명을 데리고 다니며 휴대전화기를 훔쳤죠. 다행히 다른 1명도 곧 풀려났지만 그는 7일 뒤 같은 방식으로 고등학생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웁니다. 이번에도 4시간 정도 그들을 데리고 다닌 뒤 풀어주었는데, 첫 범행과는 달리 두 피해자는 가벼운 화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다시 10일 뒤 일어난 세 번째 범행에서도 그는 두 소년을 5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3월 30일 저녁에 홀로 귀가하던 남학생에게 길을 물어본다며 차에 태운 그는 추행과 더불어 허벅지에 자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갈수록 그의 범행 수위는 높아지고 있었죠. 사건을 맡은 경찰은 4건의 범행 모두 오사카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점을 주목해 범행 방식, 범인의 특징을 지역 경찰에게 공유하며 용의자를 선정했고, 결국 좁혀오는 수사망에 2002년 4월 3일 야마다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망하진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비롯해 야마다가 잡히지 않고 계속 범행을 이어갔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성이 높다며 15년의 징역을 구형했지만, 2003년 10월에 재판부는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12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뒤 10개월 만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으니깐요. 2014년 10월에 출소한 그는 후쿠시마에서 일자리를 잡으며 새 출발을 하는 듯 보였지만, 2015년 8월에 연휴를 이용해 오사카로 돌아왔고 13일에 지역 상가에서 걷고 있는 히라타와 호시노를 발견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범행처럼 경찰로 위장해 그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살해한 뒤 서로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달아났죠. 한편 히라타와 호시노의 부모님은 전날 저녁에 둘이 만나 밤새도록 놀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평소처럼 늦게 집에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저녁에 인근에 있는 다카스키시의 물류회사 주차장에서 히라타가 사망한 채 발견됐죠. 그녀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 당시 입고 나간 옷을 헷갈리는 바람에 처음 그녀가 발견됐을 때는 신원불명의 소녀라 알려졌지만 17일에 재확인 결과 히라타가 맞다는 것이 밝혀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13일 오후 7시 무렵. 접착 테이프로 묶이고 다수의 자상이 남아 있었지만 사인은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보안 카메라가 없었지만 주변 길목에는 몇 대 있었기에 경찰은 이를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각에 인근을 돌아다닌 차를 모두 조사했고 차의 주인들 중 과거 청소년 감금 전과가 있던 야마다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주시했습니다. 실종된 두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다른 한 명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경찰은 조심히 움직여야 했죠. 경찰은 8월 21일 새벽에 차를 타고 외출한 그가 한 사우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미행했습니다. 7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우나를 나온 그는 인근에 있는 한 숲으로 향했고 경찰은 안쪽까진 따라갈 수 없어 차에서 대기했는데 몇 분 뒤 그는 숲을 빠져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가 들렀던 숲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했고 얼마 안 가 사망해 있는 호시노를 발견할 수 있었죠. 사망 추정 시기는 실종 당일인 13일, 사인은 목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야마다는 이미 8일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이곳에 들렸던 것일까요? 그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은 호시노의 신원이 확인되고 몇 시간 뒤 야마다를 체포했습니다. 히라타의 몸에 있던 테이프를 그가 구매했다는 증거와 호시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오갔던 흔적들을 보여주며 경찰은 그를 신문했지만 야마다는 조수석에 동승자 A가 있었는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A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고 싶지 않다며 입을 다물었죠. 조사 결과 당연히 A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망한 호시노의 주머니에서 체액이 들어있던 피인 기구가 발견됐는데 이는 야마다의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경찰은 그가 8일이 지난 뒤 유기 장소에 갔던 이유를 알게 됐죠. 야마다가 동성애자들이 자주 오는 사우나에서 타인의 체액을 얻어 그것을 호시노의 주머니에 넣는 위장 공작을 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딴에는 머리를 굴려 만든 위장 공작까지 들통나자 결국 그는 재판에서 무릎 꿇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차에 탔던 호시노가 열사병을 앓고 상태가 좋지 않아 마침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먹였고 잠시 후 호시노가 고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 야마다의 주장이었지만 그가 범행 전 수면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한 기록과 미리 테이프를 사두었던 점에서 검찰은 계획적 범죄라고 반박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당일 오사카의 평균 기온이 그리 높지 않았고 그의 차에 있던 에어컨이 정상이었기에 열사병에 걸릴 리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죠. 야마다의 변호사는 심신모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과거 범죄를 언급, 범죄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거짓 진술을 반복, 죄를 마주하지 않는 그의 태도로 보아 갱생은 불가능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항소했지만 야마다는 두 번이나 항소를 포기, 2021년 8월 25일부로 그의 사형은 확정됐습니다. 여담으로 그가 항소를 포기했던 이유는 죄에 대한 반성 때문이 아닌 참 어이없는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수감 중 대출한 볼펜을 시간 안에 반납하지 않아 교도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징벌 처분을 당할 뻔했는데 이때 그는 징벌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며 화를 냈고 갑자기 짜증이 난다며 항소 취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2019년에 변호사는 취하 무효를 신청해 항소심을 제기하려 했지만 그는 이것마저 취하해버리며 사형이 확정됐던 것이었죠. 반성과 사죄보다 자신의 기분이 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마다. 그가 하루빨리 지옥으로 가 남은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